지금 현재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된 곳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곳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또 어느 지역을 관심 가져야 할까?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부평 SK뷰 해모루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이고요. 2022년 12월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는 1559세대이고 2020년 5월에 884세대를 일반 분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4제곱미터 B타입 같은 경우에 19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저도 이 경쟁률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거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야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폭등장이 지속됐는데요. 만약에 일반 분양을 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분양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도 형성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고 전세 수요보다는 월세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보다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역전세 지역이 발생하는 곳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렴한 전세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세입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 또는 사는 것을 꺼려 했는데요. 그때 당시 부동산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지속했는데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동산을 월세로 돌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의 가격들은 그때 당시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더욱이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그렇게 오른 호가의 가격들이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으면서 급매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GTX 노선은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GTX A 노선 그리고 추후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B 노선과 C 노선 이런 노선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GTX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GTX 노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제가 오늘 둘러보는 현장은 부평역 일대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향후 GTX 노선이 완공되게 된다면 부평역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GTX가 정차하는 역사들보다는 GTX 역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역사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면 돈이 많다면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되겠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진 못해도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역 일대를 둘러보기 전에 부평역과 한정거장 차이가 나는 부계역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평 SK뷰 해모루 아파트에서 부계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인근에 바로 부흥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고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부계역 푸르지오
라고 하는 아파트였어요. 부계역 푸르지오 아파트는 1054세대의 총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10년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북에서 초등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에서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중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앞으로 인구가 여기에 유입되고 있는 수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다니는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노후화된 빌라들이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벽돌의 빌라라고 하는데요. 이 적벽돌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그런 빌라들이 많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곳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계역 일대에 있는 부계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계역 푸르지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부계역 푸르지오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된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5구제곱미터의 가격 같은 경우 2021년 11월에 6억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 7월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시는 것이 부계역인데요. 부계역 일대의 모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역세권의 아파트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부계역 푸르지오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계역 같은 경우에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GTX의 간접 호재 때문에 가격 하락의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부계역 2번 출구인데요. 부계역 2번 출구 인근에는 부계 대동 아파트와 성일 아파트도 입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계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계역 일대의 상권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부평역의 상권은 어떨까 기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평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GTX B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부평역으로 가고 있는 상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계역보다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평역 1번 출구로 가다 보니까 상가들이 공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상권이 잘 발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유동인구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부평역 한라 비발디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385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부평역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53가구 모집에 13,361명이 몰리면서 평균 252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작았고 향후에 부평역에 GTX 노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부평역 2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 더블 역세권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향후 GTX가 완공되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평역 뿐만 아니라 GTX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A노선, B노선, C노선의 정차역들을 모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GTX가 예정되어 있는 역 말고도 GTX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GTX 역사로 빠르게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역사들이라고 한다면 세정거장 이내의 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에도 부평역과 인근하고 있는 세정거장 안에 있는 역사들, 그리고 다른 GTX가 개발되고 있는 A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들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평역 2번 출구를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와 롯데하이마트의 주차장 표시가 이렇게 있었고요. 부평역 일대에는 이제 쇼핑 시설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을 지나 이 부평역 일대가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했고요. 직접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도 한번 가볼 생각을 해봤고요. 역 밖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출구 쪽의 모습들은 또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부평역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나 롯데하이마트 같은 쇼핑 시설까지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한번 그 안을 둘러보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부평역은 단순히 지하철을 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쇼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역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멀리 1번 출구 쪽에 한라 비발디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아닌 그 반대편의 부평역의 모습이에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1번 출구와 2번 출구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부평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부평역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현장을 돌아보면서 쇼핑 시설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이 역사에 GTX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GTX 호재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역사도 중요하지만 GTX 역사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현장의 정보를 꼼꼼하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